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차시 경영 전략 기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 기법은요, 첫 번째 전략적 환경 분석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뒤쪽에 하면은 본원적 경쟁 전략 기법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세 번째 상황별 경영 전략 기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전략적 환경 분석 기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의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분석법이 바로 스와트 분석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업 내부의 환경과 기업 외부의 환경을 분석해 주고요. 자, 기업 내부의 환경은 역량의 강점, 우리 회사가 가진 강점, 그 다음에 약점, 이것을 잘 분석 파악해야 되고요. 외부 환경으로서는 지금이 우리 산업, 우리 기업의 기회인지, 또는 우리 산업, 우리 기업의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주위에 위협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회사에서 세워야 할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strength와 weakness, 내부적인 환경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되어지는데요. 강점이라는 것은 경쟁기업 또는 경쟁자와 비교하여 스스로 강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술이 좋으면은 기술이 강점이 되어지고, 그죠?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했다면은 우수한 인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격이 원자재를 딴 데서 보다 또 싸게 들여올 수 있다면은 원가의 절감으로 인한 저렴한 가격이 또 강점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자, 두 번째 위크니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교적으로 약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들.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 원가가 비싸다든지, 또는 자본이 취약하다든지, 또는 기업의 정보가 약하다든지, 제일 처음 들어가서 기업의 주위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정보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약점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요, 이제 기회와 opportunity와 threat, 위협 부분이 있는데요. 기회는 외부 환경에서 우리 회사가 처한 위치가 유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회사에, 우리 회사의 업종이 제약회사라면은 지금은 기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위협이 되어지겠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9로 인해서 제약회사가 대단히 기회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제약회사 쪽에 있다면은 당연히 유리한 입장, 주위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국가로부터 지원도 많이 되어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또 미래성을 바라보고 우수한 인재들도 몰려들게 되어질 것이고, 그죠? 이것들은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위협적이죠. 위협, threat. 우리 회사에 지금 위협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는가, 그죠? 그래서 제약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주위에서 아무 회사나 전부 다 뭐냐면은 제약 쪽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경쟁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제품을 만들면은 많이 판매되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한 제약과 또 시대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또 경쟁에서 뒤지게 되어져서 잊혀지는 기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주위 환경들은 바로 위협의 요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와트 분석의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의 분석이 되어지겠습니다. 강점 분석.
우리 회사가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차별화되어진 부분은 무엇인가? 제품, 가격, 유통,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여러 가지 뭐 홍보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 무엇이 강점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점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갑순인가요?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앱 쪽에 개발이 좀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의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산업에 강점이 있을까요? 쇼핑몰 산업도 괜찮고, 그죠? 앱도 괜찮고, 그죠? 편집 디자인 쪽 요즘 뭐 유튜브 하더라도 촬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끈기 있게 또 편집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의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뭐 쇼핑몰이라든지 인터넷 사업 쪽에 강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약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요. 갑순이에 나는 몇몇 친구와 친한 편이다. 몇몇 친구와만 친하다. 대인관계가 원활하지는 못하네요.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다. 의욕이 없다. 그죠? 나는 다소 산만한 편이다. 산만한 편이다. 책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하는 이 약점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요.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만하다. 산만하다는 것은요. 여러 군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물론 나쁜 거지만 집중력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산만한 것도요. 잘못 응용하면요. 장점으로 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죠. 산만한 걸 갖다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걸로 하면은 또 장점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이런 단점들은 쌤은 그냥 이제 약점을 장점화시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완해 나가고 또 수정해 나가고 그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성공하는 기업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기회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요인은 이제 주위의 환경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외부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기회 요인 분석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상품 잘 판매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잘 판매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인데 기회 요인에는 정치적 환경, 경제 및 기술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코로나 이야기 또 나오는데요. 뭐 신약 개발 회사라면요. 정치적으로 요즘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죠? 도움을 많이 주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업으로 자본이 약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상호 간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환경. 그죠? 기술적 환경. 우리 회사에서 있는 것을 여러 회사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공용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겠다. 그죠?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진 기술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와 같은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제약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구나.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이렇게 또 기회의 요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 분석, 스와트 분석이 마지막이죠. 위협 요인의 분석이다. 어떠한 위협이 있는 것인가? 외부 환경들 중 경영 및 창업을 함에 있어 불리하고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위협 요인으로 보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인터넷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다. 그렇죠. 막상 배달되어 왔는 거 보니까 좋지 못하더라. 인터넷에서 본 거하고 다르더라.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비 지출을 줄어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지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온라인 매장보다 오프라인 매장이 높더라. 직접 가서 보고 고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를 알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터넷 쇼핑몰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기회인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와 같이 분석한 스와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가 되어집니다. 스와트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창업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 요인과 그 다음에 강점 요인이 결합되어진 때는 OS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기회와 그 다음에 스트렝스, 강점을 결합한 전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온 기회를 최대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기회를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 사회적으로 우리 제품을 요구하는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최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회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인데 약점 요인과 또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회 요인과 그 다음에 약점이 이제 결합되어졌을 때 분명히 기회는 기회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강점이 없다, 적다 이랬을 때는 약점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지겠죠. 작은 강점이라도 이것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기회 요인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영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세워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기술 면에서 이때 보강을 해서 약점의 요인을 갖다가 보완해서 강점 요인으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 그 다음에 약점 요인이 결합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위협 요인과 약점 요인. 우리 회사의 위협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약점이 또 우리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타파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죠? 이때는 주로 이제 철수 전략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면요. 어떤 회사에서 철수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은 또 보완해서 다시 위협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오늘 이제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략은 OS 전략, 그죠? 기회와 강점을 결합한 거. 그 다음에 TS 전략, 그죠? 강점과 그 다음에 위협, 그죠? 위협. 외부적인 것부터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밑에는 OW 전략. 기회는 기회인데, 그죠? 우리의 약점이 많다, 그죠? 이때의 전략. 그 다음에 TW, 뭐죠? TW는 위협은 위협이고,
또 우리 회사도 약점이 있을 때의 전략.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표는 이제 제약회사의 피부 재생크림의 스와트 분석 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부분이 강점에 해당되어지고 또 약점이 되어지며 또 어떤 부분이 기회가 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되어지는지.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외울 건 아니고 한 가지 예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국과의 제휴. 결합이 되어졌다. 그죠? 장점일까요? 약점일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 주위에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외부적인 영향이 많겠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피부 재생 크림 회사의 어떤 기회가 될까요? 위협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한번 쭉 읽고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략적 환경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이제 본원적, 본래, 그죠? 본원적 경쟁 전략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버드대 석좌 교수로서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경영 전략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집니다. 마이클 포트는요. 산업 분석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경쟁 전략으로 세 가지 전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가 우위 전략. 일단 뭐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뭔가 남다르고 특이하다면 또 품질이 좋다면 또 먹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어느 정도 이 뭐 시장성이 있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집중 공략을 해서 그 기업을 완전히 우리 기업의 우리 제품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은 중국 전체에 본격적으로 모든 역량을 갖다가 집중시켜서 이 분야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집중화 전략이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원가 우위의 전략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낮은 원가로 제공을 한다.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한다. 그죠? 서비스 또는 재화를. 그래서 가격 면에서 원가성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지겠죠. 특히 산업이 성숙기에 있을 때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가 선도 기업이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그 물건을 가져오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원가 싸움이죠. 그죠? 바로 원가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하나에 100원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100원에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옛날에 80원 만들어 왔다. 그러면 90원에 팔더라. 그죠? 베트남 가서 70원에 만들어 오더라. 그럼 80원에 팔더라. 그래서 경쟁자들이 많을 때 똑같은 제품이라면은 산 가격이 가성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원가 우위의 전략에 이제 월마트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경쟁 기업보다 낮은 원가로 고객들에게 높은 가치를 주고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그래져서 경쟁 기업보다 낮은 원가로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적이 많았죠. 근데 요즘 동네 마트도 커졌기 때문에 원가를 많이 낮추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그죠? 기업 특유의 것을 창조하여 그죠? 특유의 것을 창조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다. 즉 앞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화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A마트에서 가격 원가가 이래 사고요. B마트에서는 원가가 이제 조금 비쌉니다. 그죠? 근데 품질의 만족도는요, 이제 A마트는 요만큼 작아지는데, B마트에서는 만족도가 대단히 커요. 대단히 커요. 그죠? 그래 되어지면은 다소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기업에서 가격 이외에 취할 수 있는 전략, 즉 차별화 전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BBQ 이제 회사에 대한 예를 하나 해놨네요. 그죠? 건강한 치킨을 위해 세계 최초로 올리브유를 사용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 기름보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세계적 트렌드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죠. 또 어떤 전략을 또 성공을 했었냐면요. 옛날에 이제 조류 독감이 이제 있었을 때요. 만약에 조류 독감에 걸려 자사의 치킨을 먹고 조류 독감에 걸릴 경우 10억 원의 현금을 보상하겠다. 이와 같은 것도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 요즘도 가게에 보면 국산이 아니면은 뭐 1억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는 뭐 몇 마리만 튀깁니다. 라고 해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또 치킨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집중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특정 시장, 즉 특정 소비자 집단, 일부 제품 종류, 특정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집중화 전략이라 이야기합니다.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략인데, 전체 시장이죠. 그죠? 근데 요 집중화 전략은 특정 시장에 우리 회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집중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황별 경영 전략 기법. 첫 번째는 전략적 환경 분석 기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원적 경쟁 전략 기법.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황별 경영 전략 기법이 되어집니다.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 기법을 탄력 있게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힘을 합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소싱 기법. 어떤 제품의 판매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의뢰하는 것을 아웃소싱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제휴는 기업 상호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간에 상호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죠.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다른 기업에 대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영 전략이다.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힘을 합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유사한 다른 기업, 그죠? 유사한 다른 기업보다 뭐가 되어집니까? 경쟁적으로 우위에 서게 하라는 것이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죠? 이런 것을 전략적 제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제휴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본과 생산의 결합, 생산과 생산의 결합, 생산과 유통의 결합,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전략적 제휴는 기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밑에 보면은 전략적 제휴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품과 생산이죠. 그죠? 서비스가 제휴되어졌다. 그래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개발은 한 회사에서 하고 그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촉진 제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촉진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예를 들면 A 햄버거 회사의 어린이용 식사에 유명 캘릭터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이죠. 햄버거와 그다음에 캘릭터 왕구 제품.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 캘릭터를 갖다가 준다 또는 상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촉진 제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유통 제휴. 그렇죠. A 쇼핑몰 회사와 B 배송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이제 배송하는 경우. 그렇죠. 판매와 유통에 결합이 되어진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제휴. A 호텔과 B 렌트카 차를 빌려주는 것이죠. 회사가 상호간에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A 호텔을 사용하면은 렌트카의 가격을 갖다가 50% 할인해 주겠다. 또는 B 렌트카를 활용하면은 A 호텔의 가격을 50% 할인해 주겠다. 이와 같이 상호간에 가격을 할인해 줌으로써 판매를 갖다가 증대시키는 두 기업 이상이 결합되어진 상태죠. 전략적 제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항공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해서 약 700개가 넘는 목적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세계 최대의 항공연합을 만든 전략적 제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유나이티드 항공, 아시아나 항공, 그래서 하나의 항공회사가 전 700여 개국을 갖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비행기로 이제 경유해서 갈 수 있다면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다면은 그 회사와 결합해서 700여 개국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연결망을 구축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상황별 경영 전략 기법의 두 번째 아웃소싱 전략입니다. 그죠?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전략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 분야만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즉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고, 그죠? 나머지는 위탁한다.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서 나머지 활동들은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계를 다 만들고 모든 인력을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투자되어지는 자본도 많이 들고 또 뽑아야 하는 인력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제품의 납기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산업만 우리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관리해야 할 인력도 상당히 적어지죠. 그죠?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상당히 적어지고 그 다음에 기계도 많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핵심 분야의 제품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생산은 외부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맡기면 이 회사에서 완성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게 되시죠. 모으면은 완성된 제품만 결합하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아웃소싱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웃소싱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아웃소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이다.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다. 오직 비용 절감만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아웃소싱, 즉 밖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아웃소싱,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분사형,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노출시키는 분사형이라 그러죠. 그죠? 분사형 아웃소싱이다. 이는 산에서는 중요도가 비교적 낮지만요. 바깥에 나가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 지원 분야를 분사합니다. 외주를 준다는 거죠.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경쟁을 노출시켜서 이제 스스로 수익을 다른 외부 회사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산업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비교적 뭐냐 하면은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나 외부로 봐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부에 이제 의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탁하면요. 그러면 이 작은 다른 기업들은 이와 같이 의탁되어진 제품을 또 나름대로 기술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외부에 판매하기도 하고요. 납품도 하게 하고요.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신기술이 또 개발되어져서 역으로 또 활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 아웃소싱입니다. 네트워크 아웃소싱은요, 핵심적인 역량이나 제품 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합니다. 바깥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죠? 기업에 있으면은 핵심 제품 외에는 전부 다 뭐 하냐면은 아웃소싱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아웃소싱을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에서도 이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죠?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유해서 보면은 새로운 신기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또 개발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경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 쪽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세 가지로 이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죠?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이다. 그 다음에 분사형 아웃소싱, 덜 중요한, 나름대로, 그러나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것을 아웃소싱한다. 네트워크형 아웃소싱, 가장 핵심적인 걸 나타나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을 하게 해준다. 자,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